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보세사 제2과목인 보세구역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돼서 최근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면은, 보세구역 관리는 이제 과목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보세제도의 개요나 지정보세구역 이쪽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정장치장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장치 기간이라든가 화물 관리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범위는 뭐 해마다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특허보세 구역과 관련된 그 개관적인 내용들, 이제 여기는 이제 특허보세 구역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같이 어떤 기능별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볼 때, 이 개관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그런 그 보세구역 전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특허 요건이라든가 특허 기간, 장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제 그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간의 어떤 그 보세구역의 어떤 설치 운영 감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널티 부분, 뭐 반입병지라든가 특허 취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경영을 보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특허의 효력 확실 부분도 이제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보세구역의 유형 중에서 보면은 보세 창고 부분하고 보세 공장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출제가 해마다 뭐 일정 부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시장 쪽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제 뭐 경연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장이나 판매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이 보세 창고, 공장, 그 다음에 판매장이 고시상의 내용도 그렇고 많은 편이 내용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도 그 내용이 많은 쪽에서 출제가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창고나 공장이나 판매장에서 많이 시험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보세구역하고 수입 할화 장치장은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 공장이라든가 창고, 판매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기능별로 두 가지, 세 가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일반 보세구역하고 틀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 할화 장치장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해마다 나오진 않고요. 경연제로 나오는 거고, 수입 할화 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세법이나 관세법 시행령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고 주로 이제 고시상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 과목 특징인데요. 일단 뭐 분량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보세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 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법하고 시행령에 딸린 이제 그 고시, 뭐 보세 화물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의 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세 공장, 그 다음에 판매장, 그 다음에 뭐 전시장, 건설장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보세 화물 관리 부분은 특허보세 운영에 관한 고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창고 쪽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세 공장, 판매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제 경위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할화 관리에 관한 고시는 이거는 별도로 이제 그 고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입 할화라는 관리 부분은 이제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활허와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좀 지정해 놓고 일반 물건하고 좀 다르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과 시행령이 있고 관련된 고시와 연계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일단 장별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고 과거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교과하고 연관된 내용을 함께 숙지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그 과거 기출 문제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그 이 보세구역 관리 부분은 세관장이나 관제청장 쪽에 관련된 뭐 허가라든가 뭐 신고, 승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특허기관 장치기관, 그다음에 특허기관 장치기관 이런 부분들의 숫자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시험에 출제되기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단서 규정이나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예시가 5개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용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들고 교환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 나오는 그런 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체크하셔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 관리는 보세제도의 개요로부터 지정 보세구역,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개관, 유형, 그리고 종합 보세구역과 하루 수입 하러 장치장, 그래서 이게 5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의 보세제도의 개요인데요. 일단 먼저 구성을 보시면은 보세제도의 개요 부분에는 이제 그 의, 개념, 그다음에 뭐 보세제도와 관련된 정의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뭐 관세지급등권 확보라든가 통관 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 통상질서 확립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세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정적 보세구역이니 아니면은 동적 보세구역인지 뭐 그런 이제 그 구분도 할 수 있겠죠. 보세 운송이나 보세구역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세제도의 개요, 의의입니다. 의의. 일반적인 이 보세라는 개념은 이제 관세를 내지 않고 어떤 그 수입 신고 수리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물품이라는 개념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내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이제 외국 물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도착한 물건이고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세금 미납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관세법 필문화 이런 데서 보면은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는, 그러니까 그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수입할 때 면세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이제 국내에서 수리해서 다시 수출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게 아니고 해외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나중에 해제하면서 면세를 받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납부라 해서 이거는 이제 징수 형태인데 세금 징수 형태. 그래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서도 이제 그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세 화물이 수입 수리되기 전에 물건이지만은
간세법상 예외적으로 이런 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뭐 세금을 내야지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신고 수리 후 보세 상태로 간접 보세제도 운영한 부분도 있는데, 입항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세 의혹으로도 반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항전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제 보세구역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수리가 된 걸로 간주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멸실되거나 변질됐다 보세구역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가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취소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제도의 개념인데요.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세관 통제하에 보관이나 제조, 가공, 전시, 판매, 건설 또는 운송수단을 통한 이유동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관이라는 거는 이제 창고죠, 창고. 제조, 가공은 뭐 보세 공장. 전시는 보세 전시장. 판매는 보세 판매장, 보세 건설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운송수단을 통한 이동하기 행위는 이제 뭐 보세 운송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세제도라는 거는 이제 효율적 화물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관세를 내지 않은 화물을 일반 뭐 이제 창고에 예를 들어 화주 창고에 놓는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화물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세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낸 화물들은 일정한 통제하는 구역에 가둬놓고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원활한 화물 통관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구역에 놓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이제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진흥 측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세 창고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보세 창고에서 뭐 이제 간단한 어떤 보수 작업을 거치고, 자, 보수 작업이라는 건 어떤 물품이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HS 코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라벨링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뭐 제3국으로 수출한다든가 이런 중개무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자, 가공무역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해외에서 이제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해서 수출하는 건데 주로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보류 형태, 과세보류 형태로 물건을 이제 세금 부담 없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가공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수입할 때 뭐 관세 같은 거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출할 때 환급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출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자, 목적인데요. 목적은 수입 화물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불법 유출 방지 및 감시, 그리고 이제 미납 물품에 대한 채권 확보. 자, 채권 확보라는 거는 일단은 물품 자체가 어떤 담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은,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담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뭐 세금에 충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창고를 제도를 통한 중개무역의 활성화, 보세공정제를 통한 수출, 진흥, 세금 납부 없이 제조가공을 수출한다. 자, 기능. 자, 이쪽 부분들은 뭐 이렇게 출제는 많이 안 되는데, 이제 알아두실 필요 있는 거죠. 진흥, 뭐 관세 직술거리 확보라든가, 아까 관세 채권 말씀드렸었죠. 통관 업무의 효율화.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고서 이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통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출 및 산업 지원. 그래서 수출 및 산업 지원이라는 게 뭐, 보세 공장 제도라든가,
자, 산업지원이라는 거는 뭐 보세 건설장, 어떤 뭐 시설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제 보세 건설장을 이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 그 다음에 뭐, 가스 비축기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보세 건설장으로 해서 운용을 하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주민산업 손간질서의 확립, 그리고 보세제도의 한계미 대책인데요. 일단은 보세제도는 그 보세화물을 일정한 곳에 이제 보관하고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간의 어떤 행정부담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행정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세간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이제 뭐 보세사가 있는 보세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를 지정을 해서 세간에 관련된 일을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제도와 유사하지만은 자유무역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유무역 제도가 또 이제 별도로 있죠. 그래서 자유무역 제도는 대부분 보세공장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곳하고 거의 준용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 보세제도의 구분, 뭐 정적 보세제도, 동적 보세제도. 그래서 뭐 보세 운송이냐, 보세 구역이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구역은 설치 형태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이 있고요.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 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 보세구역, 그리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관세청장하고 세관장이 있는데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을 한다. 나머지는 세관장이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토장으로 구분을 한다. 장치장이라는 개념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치장 개념은 예전에 많이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 지정장치장은 창고의 개념이에요. 장치장이니까 장치라는 게 보관한다 그렇게 뜻이니까. 그리고 세관검토장. 세관검토장은 이제 통관을 하는 물건이 어떤 검사를 위해서 반입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전시장, 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지정보세구역은 어떤 국가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세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특허보세구역은 사인, 개인이 어떤 특허 요건이 맞게 되면, 특허 요건을 갖춰서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그걸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허보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게 보세 창고가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영업용 보세 창고 많이 있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보관하고서 뭐 창고 보관료 받고 그렇게 하죠. 자, 보세 운송제도는 외국 물품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을 해서 공장, 창고, 관할지, 세관에서 통관을 한다. 그래서 이 관세채권 확보 때문에 출발지라든가 도착지, 기간 등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 담보를 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구역의 구분 유형.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공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또는 기타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설치 목적은 뭐 관세 행정상 목적이죠. 그러니까 지정보세구역은 어떤 일반 사인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행정 목적 달성당,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지정 장치장하고 세관 검사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정 특허권자는 세관장이 지정을 하고 소국적 보세구역이다. 그래서 소국적 적극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반적인 관리를 하느냐, 특허보세구역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특허보세구역은 사인이 토지 건물 중에서 신청해서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보관이라든가 창고, 제조, 공장,
전시, 건설, 판매의 목적입니다. 창고, 공장,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이 있고 세관장이 특허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뭐 특허보세구역하고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진흥이라든가 어떤 외국 물품의 반출입 물동량을 검토해서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든가 수출비 물류 촉진 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보세구역은 뭐 자유무역지역하고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관련된 법률이 틀리고 또 세제 혜택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지정을 한다. 자, 2장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인데요. 자, 설치 형식인데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앞에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표로 봤었고, 그래서 설치 목적도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세구역의 개요. 자, 세관장이 고강만 해서 신속한 통과 목적으로 지정 설치, 지정 설치하는데 주로 이제 지정 장치장하고 세관 검사장 두 가지가 있다. 자,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에다가 토지 건물 기타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을 한다. 만약에 지정보세구역이 지정됐는데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지정장치장은 통관 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정장치장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국가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천공항세관, 뭐 구례 창고, 지정장치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세관에서 운영하는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지정장치장은 관리 대상 화물, 관리 대상 화물을 여기다 이제 그 반입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장치 기간은 6개월이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데 연장 3개월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지만은 부산항, 인천항, 뭐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영 내 지정장치장 반입 물품이 장치 기간 2개월인데 세관장이 필요시 2개월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보면 전부 다 다 2개월이고 2개월 연장이 아니고요. 이제 고지사항에 나와 있는 특정한 지역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해당은 아니고. 주로 이제 물류지체라든가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반출. 수입신고 수리된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건은, 화주라든가 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15일 이내에 반출 안 한다. 그러면 가산세가 또 붙죠. 과태료가 나오죠, 과태료가. 그리고 뭐, 보세구역의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고요. 30일. 그 다음에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장을 잘 안 해줍니다. 보면은. 자, 반입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과 화물 관리는 지정인데요. 화주의 보관 책임입니다. 재건 책임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화주가 보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물 관리인의 지정은 일단은 화물 관리인은 이제 그 지정장치장의 질서 유지와 화물의 안전 관리에 위해서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가름하고 보관의 책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화주나 반입자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관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 관리인 부분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정 기준하고 뭐 보세압을 치고 경명이라든가 뭐 보세사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지정 기간 5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유기간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지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1개월 전까지 세관에 재지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기간 중입니다. 기간 5년. 자, 화물관리 지정 절차인데요. 지정 계획 공고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법무세관과 해당 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신청서는 공고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관장은 검토한 다음에 이제 본부세관장한테 7일 이내에 송부를 합니다. 상급세관에 송부를 하고, 본부세관장은 제출 만료일보다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본부세관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물관리인이 지정이 되면은 5년의 기간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지정장치장의 어떤 지정장치장에서 드는 비용들은 화주한테 징수합니다. 화주한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화물관리인을 지정을 못한다. 그러면 대신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죠. 자, 세관검사장은 통관대상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기능 수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검사 목적인 거죠. 주로 이제 세관 청사나 공항 휴대폰 검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건을 반입시켜서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통관이나 검사 효율성 측면에서 세관 검사장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잠깐 검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반입해서 검사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정 장치장은 좀 보관을 하는 데고. 자, 반입 대상 물품은 수출입 반송 물품 중 검사 대상 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 자, 비용 부담은 마찬가지로 검사에 필요한 채취, 운반에 관련된 비용은 화주 부담입니다. 화주 편의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화주들은 이게 검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비용이 나오니까. 자, 이상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